10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를 저장해 봉인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건데요.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다카자키 시케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우리 외교부를 찾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비공개 협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왔는지도 관심입니다. 로투데이는 오늘부터 사흘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합리적입니까?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이재정 의원이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묻자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까? 예, 그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이라는 데엔 일본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원적 인식과 안이한 대응이 총체적 문제라는 이재정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강경화 장관은 국민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 규범을 지켜야 외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이 가야죠. 정말 안이한 인식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파트너 입장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십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외교부 대응에 이해는 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일단 같은 주권 국가로서 같은 세계 일원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일단 이해해 주는 걸로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그 존중의 제스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장마리 캠페이너가 가장 아쉬워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처럼 국내외 여론전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일본 외무성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직원들이 오염수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사, 의회, 도지사 이런 쪽에 다 뿌리고 다녀요. 홍보를 하는 거죠. 정보를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국제 외교 규범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정작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하고 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정말 그 외교공간 담당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파견된 기자들 수십 번을 초청해서 오염수 현황과 상황과 어떤 제거 설비의 결과가 있을지 설명했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계속해서 그 정보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사실 일본 정부의 말이 맞겠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는.
이런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차이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장마리 캠페이너의 우려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외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루는 것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얘기할 때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훨씬 더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고 한국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열심히 설파를 했는가, 알렸는가. 그 지점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한국 대 일본, 한일 두 나라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이런 식의 접근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위험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전 세계 시민들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마리 캠페이너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관련국에 이를 알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작업 없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건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접국가, 주변국에 어떤 오염 피해를 미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면 첫 번째는 얼마나 환경 피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본이 없이 국제적인 공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좀 전후가 바뀐 것이다. 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마리 캠페이너는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건 시간과 에너지 등을 고려하면 마지막 카드로 남겨놔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지금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 일본 내 오염수 방류 반대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는 내일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제 판결이 났죠? 2심 판결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네. 그 어제인 28일 오후에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네. 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네.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그 김 전 차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 네. 김 전 차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한 방청객은 법정 구속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네, 그 1심의 무죄 네. 판결이 뒤집힌 부분은 그 스폰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네.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 쓰는 등 4천만 원 상당의 그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네. 1심은 이 금액과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 사이에 네. 연관성이 없어서 유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2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이후에 금품 수수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네. 전체 뇌물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포괄일죄로 적용을 해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포괄일죄가 뭔가요? 네, 그 포괄일죄라는 네. 것은 형법상 개념으로요. 네. 그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으로 해당해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 판례는 그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일 것, 두 번째로는 범행 기간이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질 것, 네. 세 번째는 피해 법익이 동일할 것, 이 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각 범행은 경합범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김학의 성접대는 그런데 면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2심 재판부는 네. 1심과 마찬가지로 네.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1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이 네. 그 김 전 차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접대는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전 차관을 준엄하게 질타했던데 좀 뭐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재판장이었던 그 정준영 부장판사는 네. 김 전 차관을 일으켜 세운 뒤에 네. 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그 직무 집행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2심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김 전 차관은 그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13년과 네. 2014년에 그 특수강간 혐의로 2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봐주기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요. 지난해 5월에 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3차 수사팀은 특수강간 대신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네. 혐의를 적용을 해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었는데요. 네. 수사기관에 지연된 부분이 이제 네.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자신은 무죄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도소에 노래방이 생긴다? 무슨 헛소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북 전주 교도소에 실제로 노래방 시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길을 잃었어도 돌아올 줄 안다. 미도지반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제의 교도소는 전북 전주교도소입니다. 음향기기는 물론 조명까지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상담실까지 구비된 이 시설을 교도소 측은 심신치유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은 수용자 신청을 받아 최대 1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사형수나 자살, 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가 우선 신청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용 비용은 당연히 공짜입니다. 전주교도소 측은 수용자 인권을 배려한 조치로 교정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인권도 좋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한 범죄자들에겐 과하다. 피해자 가족도 아닌데 울분 터진다는 비판에서부터 교도소에 놀러 갔냐, 나이트클럽도 만들어라는 비아냥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소수긴 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교정 효과가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지지 의견도 있습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설을 아무 때나 개방하는 것은 아니며 철저히 관리해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잃어도 돌아갈 줄 안다. 미도지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사 진백지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 고친다, 고칠 결심을 한다는 뜻입니다. 남북조 시대 제나라 강주 자사를 지낸 진백지라는 사람이 양나라 무제가 제나라를 공격하자 군사를 일으켜 맞서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진백지는 그러나 남제가 망하자 일단 양나라에 투항해 강주 자사를 계속 지냈지만 양 무제의 진심으로 승복하지는 않고 가슴에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진백지는 양나라에 반하여 군대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북방 선비족이 세운 북위로 도망가 평남 장군이 되었습니다. 양 무제가 동생 임천왕 소갱에게 북벌을 명하였는 바 소갱의 군대는 회남 일대의 병마를 이끌고 남아한 진백지의 군대와 수양 일대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이에 소갱이 군사력의 차이와 진백지의 배은망덕함을 질책하며 지난날의 잘못은 따지지 않을 터이니 군사를 거두라는 글을 진백지에 보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이 바로 미도지반입니다. 미도지반 왕철시여
길을 잃으면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옛 성현들의 생각이고 불원이복 선전유고 길을 잘못 들어도 멀리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옴이 옛 경전에서 높이 여기는 점이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교도소 노래방을 두고 교도소에 놀러 갔냐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자들이 일반인들이 술 먹고 노래방 우르르 가서 놀듯 교도소 노래방을 이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본 가부키 전승 집안에서 유래됐다고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누구나 자기 인생의 18번 하나쯤은 사연 있는 노래 하나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도소 말대로 노래가 과거의 회한과 잘못을 녹이고 털어내 심신치유에 도움이 된다면 미도 지반 잘못된 길로 더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나온다면 나올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허락해주는 아량과 너그러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뉴스 사자 성호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시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웃 주민과의 갈등으로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인 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사형이 내려졌지만 조현병 정신장애를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친구 집으로 도망가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알 수 없어 음주운전은 무죄로 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0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